엄청나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2019년 뉴스입니다. 고위험 상품 CLO 투자 8조 6박, 증권사는 반년새 2.6배 급증. 그렇습니다. 우리 증권사는 여기 CLO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 CLO 터질까봐 2,000조를 넘게 풀었는데 여기다가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겁나게 돈을 넣은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분명히 정부에는 달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신용경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증권사가, 한국은행이 이렇게 진땀 빼는 행동을 할 리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 통계치가 발표되지 않았고 연쇄부도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위기가 슬금슬금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번 위기의 본질 도대체 뭔가요? 부동산의 증권화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수요예요. 이 부동산의 증권화가 결국엔 수요가 없으니까 유동성이 메마르는 문제가 터진 겁니다. 부동산을 증권화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살려고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PF 대출이란 내관이 터져버린 거죠. 투자자들이 이 PF 대출에 투자했다면 과연 이 문제가 터졌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어떤 기사 내용보다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투자 심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돈을 꽁꽁 싸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려면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른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상가를 사려면 그 상가가 앞으로 400은 나오겠다, 1000만 원은 나오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거리만 나가봐도 상가 임대료가 반토막 나고 있고 심지어 상가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부동산에 투자하냐 이겁니다.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면 모를까 아무도 제 돈 주고 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투자 심리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증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 이 존망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작년 PF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급인지 아시나요? 2014년 11조였던 이 PF 대출 규모가 2019년 32조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단 5년 만에 규모가 3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규모의 PF증권, 이거 어떡하냐는 겁니다. 분명히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미친듯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그 희망으로 이 PF증권에 투자를 했고 5년 사이 규모가 3배나 증가했는데 근데 갑자기 수요가 없어지니까 이걸 어떡하냐는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작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에 매수한 작전 세력이 고가가 되면 모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만원이라도 전세보증금이든 퇴직금이든 상관없이 다 때려 넣으려고 했던 그 주식이 이게 폭락하니까 1만원짜리 주식이 5천원을 떨어져도 사람들이 줘도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높은 가격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물려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서 PF 대출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개미도 아니라 증권사가 묶여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PF 증권화 시장에 증권사가 묶여버린 겁니다. 이제 저거 줘도 안 사버리니까 수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증권사가 다 독박 쓰게 된 겁니다. 왜? 지들이 보증했던 상품이니까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PF 대출 신용 등급이 A1입니다. 거기다가 10조 중 76.9%가 모두 A1 등급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위험한데 이게 어떻게 높은 신용등급으로 나왔냐 이겁니다. 증권사들이 신용보강에 나서면서 해당 채권의 신용도가 올라간 겁니다. 증권사가 보증한다는데 이게 신용등급이 낮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A1이 부여된 겁니다. 시행사가 돈을 못 갚거나 유동화 증권의 수요가 부족할 경우 나머지를 증권사가 매입하거나 상환해준다는 약속을 해줬으니까 신용도가 A1 등급이 된 겁니다. 미쳐버리겠죠? 저기 PF 규모 32조는 결국 증권사가 떠안는 구조이고 만약 떠안다가 낮아빠지면 다 죽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그 자체에 수요를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무너진다면 이게 트리거가 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준비해둬라, 은행과 증권사에서 돈을 다 빼서 갖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결국에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현금 매입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겁니다. 얘네들이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가지고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기가 왔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얘네가 조지면 그냥 우리 인생도 조져지는 겁니다.
만약에 명박이 형이었어 봐. 내가 이런 말도 안 해요. 왜? 그 사람을 좀 믿으니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그거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었나? 그게 뭐야?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연어 때만큼 많아요. 그냥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몰라 쟤 왜 이렇게 지 닮았어? 막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상황이 10배나 심각한데 경기 망하는데 임금 올리는 정신 나간 애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막말로 한미일 동맹이 옛날 동맹이지 지금은 한북 중로 동맹이잖아요. 내가 이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매달려야 하는 국가는 일본하고 미국인데 저기 노숙하는 애들 돈 없는 거지들만 주변에 기웃거리니까 내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려면 엔화든 달러든 어떻게든 얻어와야 되는데 CP 배입을 하려면 그만큼의 달러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미국에 달려갔습니까? 일본에 무릎 꿇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신 나갔다니까. 혓바닥만 놀릴 줄 알지 정작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겁니다. 100조를 푼다고? 무슨 소리야. 파생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100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500조는 풀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풀어야지 경제 충격 그 정도로만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100조도 겨우겨우 푸는데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겁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아니 세계가 폭락했다가 모두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쓰러져서 지금까지 못 돌아오는 형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았는데 그리스 이런 형들은 그때 넘어져가지고 아직도 넘어져 있다니까요. 지금 사무실에서 큰 꿈도 하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뭐 어떻게든 극복을 하는데 그리스 형처럼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케이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위기는 아무도 자신을 못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극복을 하더라도 한국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천운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미국이, 일본이 추가 사업을 해준다? 그러면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엄청난 지옥 맛을 맛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유동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돈이 풀리고 굴러가야지 이런 증권사의 PF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아요. 지금 증권사 12조 사태 이거 언제부터 나온 말인지 아시나요? 지금 뉴스에서나 나와서 아 정말 큰일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근데요 이거 사실은 작년부터 겁나게 돌던 찌라시예요. 진짜 여의도에서 내년 중소증권사 망할 수도 있겠는데 메디치증권 이제 다시는 못 보겠네. 얘네 사진이라도 미리미리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말들이 겁나게 나돌았다 이겁니다. 왜? 실물이 무너진 상태에서 상가들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PF 대출 터질 게 보였다는 거죠. 그냥 터지는 위기는 없습니다. 갑자기 망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결과가 뻔히 안 좋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는 애들 얘네들만 죽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제일 먼저 나대고 막 분수 모르고 날뛰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가장 먼저 버스트킬 당합니다. 나라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신념에 미쳐가지고 이성적인 이런 경제적인 요소는 내팽개치고 막 이상한 거 하는 그 순간 위기가 오면 그냥 훅 가는 겁니다. 무슨 세계 시비 같은 소리를 합니까? 세계 1위인 미국 상태 안 보이세요? 쟤네도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생쇼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으면 그거에 장단 맞추다가 우린 죽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내가 평생을 바쳐서 번 피 같은 내 돈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한순간인 것처럼 나라도 한순간입니다. 뭐 말이 갑자기 샜는데 증권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은행 이야기를 하면서 CLO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증권사들이 겁나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2019년 뉴스입니다. 고위험 상품 CLO 투자 8조 육박, 증권사는 반년새 2.6배 급증. 그렇습니다. 우리 증권사는 여기 CLO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 CLO 터질까봐 2,000조를 넘게 풀었는데 여기다가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겁나게 돈을 넣은 겁니다. 증권사의 투자액을 보면 2014년 40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747억으로 무려 4배 가까이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자산운용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4조 1,600억 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증권사나 보험사는 그래도 선순위 채권의 비중이 90%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 돈밖에 모르는 이
낙구 없는 형들은 7% 정도만 선순위 채권이지 나머지는 고위험 비중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우리의 펀드를 실제로 운영하는 이 자산운용사, 얘네가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얘네 무너지게 되면 증권사 과연 괜찮을까요? 얘네나 쟤네나 어쨌거나 무너지면 그냥 우리나라 증권사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뭐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드리자면 아까 PF 대출을 설명드렸죠. 증권사가 시행사와 투자자들을 이어주고 그 중간 마진을 먹는 게 PF 대출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보증하는 중개사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펀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증권사가 펀드 할 사람 여기 붙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겁나게 몰렸어요. 모아가지고 자산운용사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돈 맡긴 얘네들이 쓰러져 봐요. 자산운용사가 쓰러져 봐. 증권사가 괜찮냐 이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4월 2일 하느니 5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흘러간지 아시나요? 증권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얘네가 지금 돈줄이 막혀서 죽을까 말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롤오버 문제 때문에 빡치는데 PF 대출 만기는 다가오고 있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현금 없으면 바로 넘어가는 문제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요 경색 문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는 그 순간 은행이건 증권사건 발에 불 붙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업이 쓰러지는 게 먼저일 겁니다. 하지만 뭐 시차라고 해봐야 얼마나 날까요? 실물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실물이 무너졌을 때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응원밖에 못하거든요. 제발 버텨라, 제발 가자, 뭐 이런 거밖에 못해요. 문제 해결은 기업의 몫이고 살려주는 건 정부의 몫이니까요. 특히나 고위험 펀드를 운영한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PF에 투자했던 이 중소형 증권사는 지금 사무실에 10도로 에어컨 겁나게 돌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더워 죽을 것 같거든요. 에어컨이라도 안 키잖아요? 그럼 미치는 겁니다. 지금 여의도 사정이,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무실에 있어보지 않았다고, 그게 뉴스에 잘 나오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단순히 돈이 없거나 공장이 못 돌아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잘리고 우리의 집값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푸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동안 위기인 순간에는 이 정도의 대규모 부채가 없었거든요. 지금 실물 위기가 터지는 그 순간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문제이기에 지금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영상에도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은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내일 아침 입 돌아가십니다. 이미 위기 시그널은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위기 시그널을 괜찮을 거야, 이렇게 무시하고 지내셨기에 갑자기 닥친 위기에 우리가 당황하는 것 뿐입니다. 이미 준비를 하신 분들은 주식 계좌도 한국투자증권 같은 커다란 증권사에 옮겨 놓으셨을 거고요. 달러도 이미 싸게 구매를 하셨을 겁니다. 이래서 경제를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위기를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다가도 내일은 폭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귀찮다고, 머리 아프시다고 대비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뉴스에 목을 매셔야 될 때입니다. 항상 뉴스를 보세요. 항상 경제 이슈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할 일이고 내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